1960년대 초반 아시아의 두 작은 거점이었던 홍콩과 싱가포르는 1인당 GDP 약 420달러라는 동일한 출발선에서 성장의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리며 평행선을 그리던 두 나라를 뒤집는 전환점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2024년 현재 싱가포르의 1인당 GDP가 약 1억 2,972만 원을 돌파하며 세계 최상위권으로 도약하는 동안 홍콩은 7,452만 원 선에 머물며 사실상 구조적 정체기에 빠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IMF의 2026년 전망치입니다. 싱가포르가 1억 4,871만 원에 도달할 때 홍콩은 8,230만 원에 그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싱가포르가 홍콩을 2배 가까이 압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동방의 진주로 찬란하게 빛나던 홍콩은 왜 이토록 처참하게 활력을 잃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980년대 중국이 문호를 개방하면서 홍콩은 지리적 이점을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서구의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면 홍콩을 거쳐야만 했기 때문에 홍콩은 이 과정에서 중개 역할을 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 홍콩은 이른바 전방상점, 후방공장 모델을 확립했습니다. 홍콩은 금융과 물류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 주력하고 인건비가 낮은 광동성을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 결과 1997년 영국 반환 당시 홍콩의 GDP는 중국 전체 경제의 18.4%를 차지할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고 1인당 GDP 27,214달러 또한 싱가포르를 앞섰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은 기술 혁신보다는 중국으로 향하는 관문을 점유한 덕분에 얻은 손쉬운 부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장기적인 기술 경쟁력을 키우는 대신 안주하게 만들어 훗날 홍콩 경제를 제약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홍콩 경제의 심장부에는 지대 추구 경제라는 치명적인 종양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중개무역으로 벌어들인 막대한 자본은 미래 기술이 아닌 부동산 투기와 금융자산으로만 쏠렸습니다. 이른바 부동산의 더치업자, 혁신을 시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홍콩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첨단 IT 단지 사이버포테 프로젝트는 기술 생태계 조성 대신 부유층을 위한 고급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전락하며 참담한 실패를 기록했습니다. 세계적인 드론 기업 DJI가 본래 홍콩에서 태동했음에도 살인적인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중국 선전으로 본사를 옮겨 성공한 사례로 인해 홍콩의 몰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조업 비중을 20%대로 유지하며 반도체와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실물 경제의 뿌리를 지켜낸 싱가포르와 달리 제조업 비중이 1%대로 추락한 홍콩은 외부 충격에 취약한 모래성이 되었습니다. 산업의 뿌리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부동산 권력에 장악된 기형적 구조뿐이었습니다. 2020년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과 베이징의 지침을 따른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은 홍콩의 근간인 일국양제의 실외를 송두리째 파괴했습니다. 글로벌 자본이 홍콩을 사랑했던 본질적인 이유는 영미법 기반의 투명한 사법 독립성이었으나 그 대원칙이 흔들리자 엑소더스가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14만 명 이상의 경제활동 인구가 홍콩을 떠나는 사상 최대의 두뇌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25년까지 약 760억 달러 규모의 자본이 홍콩에서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했죠. 다국적 기업들의 아시아 본부는 속속 싱가포르로 이전되었고 이제 홍콩의 거리에서는 서구적 가치와 자율성보다는 거대한 체제 속으로 흡수되어가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서구 지향적 엘리트가 떠난 공백은 본토 인재들로 채워지는 인구 교환 현상을 통해 빠르게 메워지고 있었습니다. 홍콩은 이제 독자적인 국제도시가 아닌 중국의 광동, 홍콩, 마카오 대만과 같이 중국이라는 나라의 하나의 도시처럼 흡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월 반려된 민상사 판결의 상호 승인은 홍콩 고유의 사법 관할권을 본토 체제와 사실상 통합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함은 기업 생태계의 지형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2018년에서 2022년 사이 미국 기업 본부는 17%,
일본 기업 본부는 13% 감소한 반면 중국 본토 기업의 본부는 27% 급증했습니다. 홍콩은 이제 세계의 홍콩이 아닌 본토 체제에 종속된 중국의 홍콩으로 그 정체성이 재편된 것입니다. 홍콩의 쇠퇴 징후는 현재 대한민국의 거시경제 지표에서도 공포스러울 만큼 선명하게 재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홍콩이 빠졌던 그 늪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첫째, 가계부채의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선진국 중 홍콩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 뼈아픈 사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서구 선진국들이 빚을 갚아서 빚의 규모를 줄이는 동안 오직 홍콩과 대한민국만은 반대로 부채를 폭발적으로 늘리는 비정상적 행보를 걸어왔다는 점입니다. 둘째, 인구 구조의 붕괴입니다. 홍콩의 합계 출산율 0.75명보다 더 낮은 대한민국의 0.72명은 주거 불안정과 지대 추구 경제가 낳은 비극적 결과입니다. 홍콩이 시도했던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은 출산율 반등에 실패한 임시방편에 불과했습니다. 제대로 된 주거 대책과 산업 혁신 없이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려는 임시방편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홍콩의 사례를 통해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기라는 구조적 마약에 취해 제조업을 벌인 홍콩과 달리 대한민국은 강인한 제조업 기반을 부동산 자본의 유혹으로부터 사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콩의 몰락은 지정학적 경랑 속에서 생존의 주도권을 상실한 경제체가 맞이하는 최후를 보여줍니다. 부동산 투기에 중독되어 혁신 역량을 거세하고 제도적 신뢰마저 잃어버린 도시는 결국 거대한 체제의 부속품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대한민국이 홍콩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가치는 명확합니다. 자산시장으로 쏠린 자본을 다시 혁신의 현장으로 환류시켜야 합니다. 싱가포르가 보여준 것처럼 어떠한 외부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초격차 딥테크 생태계와 강력한 실물 경제의 뿌리만이 우리의 장기적 번영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번영은 결코 거저 주어지지 않으며 혁신을 멈춘 국가의 다음은 없습니다. 홍콩의 쇠락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너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